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화석연료에서 전기화로 시대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 바닥난방의 민족 대한민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시대고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건데 더 이상 보일러를 떼서 화석연료를 떼서 열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퇴화할 수밖에 없고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약간 늦은 편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화석연료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들이 우려가 고착된 거죠 이제. 가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배 이상 폭등하면서 이거는 에너지 대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올해 들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히트펌프 사용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고 법규나 표준 같은 것을 빠르게 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의 대전제하에 2035년까지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냐. 2035년까지 주거 난방 부분에 있어서 350만 가구를 히트펌프를 보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518만 톤을 목표를 제시하고 앞으로 이제 히트펌프가 국내에서는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산술적으로 하더라도 10조 이상이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동주택이 실제로 거의 한 80% 정도 우리 건축물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몇 배의 시장이 더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뜨는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히트펌프를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자, 여름철에 에어컨을 보시면 실외기가 있고 실내 공간에 이제 실내기가 있겠죠. 요 두 개를 냉매로 이렇게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실내기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해요, 냉매가. 흡수를 해서 자, 실외로 고온의 열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실제로 이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원한 공기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겨울철은 어떻게 하냐? 이 냉매 흐름을 반대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겨울철에 저온의 상태잖아요. 마이너스 10도나 마이너스 5도시에도 아주 저온의 열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기가 열을 흡수한 냉매를 더 고압의 이제 냉매를 만들어 줘서 이제 실내로 열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실내 공간에 공기 난방을 하거나 온수를 생산해서 바닥 난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현실적인 의문이 생기는데요. 히트펌프는 우리나라 가정집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교적 비싼 초기 설치 비용과 한국의 누진제는 괜찮은 걸까요? 기존에 이제 주거 같은 게 누진세 때문에 이제 사용하면 할수록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라든지 향후에 다양한 전기 요금 체계를 이제 개선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결국은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트펌프 플러스 부대 설비해서 전체 제어하는 설비까지 하면 최대 한 1,4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보조금을 70%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70%가 지원이 되면 ROI가 3년 이내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이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는 비싸봐야 100만 원이고 근데 히트펌프는 1,000만 원이 넘어요. 700~800만 원 주더라도 갭이 크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데 700~800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히트펌프가 이미 에어컨 역할까지 하게 되면은 에어컨 플러스 보일러 가격과 히트펌프의 가격의 갭은 줄어들어요. 결국은 에어컨 구매하고 가스 보일러를 구매하던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고 원 시스템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편할 거고 훨씬 이제 경제성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하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찌감치 히트펌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10년 전부터 LG전자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고객을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로즈마리 너싱홈이라는 요양시설의 원장 김기수라고 합니다. 4층 건물이잖아요, 기계실까지. 연건평이 한 340평 정도 됩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뭐 한 300~400만 원 적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럼 이걸 한번 놔보자. 사실 고민했어. 장비가
시스템 보일러 장비가 4대가 들어가고, 근데 밖에 실외기가 또 4대가 또 있잖아요. 온수용 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난방용 탱크가 대형이 있다 보니까 걱정은 했는데, 실제 설치하고 너무나 가동이 잘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뭐냐면 너무 덥대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저는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몇 분 유사한 건물의 원장들하고 통화를 해봐요. 그럼 원장님은 뭐 해요? 했더니 야, 우리 옛날 구형 보일러지 그거.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550만 원. 얼마 나왔어요? 600만 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 200만 원인데 최고 피크로 추웠을 때 올해 제일 추웠죠? 212만 원이 최고예요. 네.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타 건물에 비해서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세이브가 되니까 1년이면 한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면 그냥 본전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 보일러의 주축이고요. 밖에 실외기에서도 그 외부의 온도를 이용하잖아요. 그 온도를 여기다 공급해 주는 거고, 얘 자체에서도 이제 열을 내서 물을 데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예. 외부의 온도를 갖고 또 이용하고 자체적인 보일러 효율도 이용하고 두 가지 효율을 쓰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다는 거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어르신들은 순간 온수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뜨거웠다가 순간적으로 차가웠다 이거를 하면 쇼크사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은 규정을 일정한 물의 온도로 40도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쇼크가 없는 거고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이 보일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히트펌프는 규모가 훨씬 큰 거대한 산업 현장도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용 히트펌프의 가장 큰 특징은 밖으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에어컨을 대용화 시킨 다음에 실외기를 물에 담가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이 물을 이송을 시켜서 냉방과 난방을 하면 산업용 히트펌프가 되거든요. 이 버려지는 열, 실외기 부분을 물에 담궜다고 생각하시면 이 버려진 열에 의해서 뜨거운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뜨거운 물을 보내서 냉각이 필요한 산업용 설비나 또는 난방이 필요한 가정으로 활용하게 되는 게 히트펌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체에서는 그 공정 중에서 버려지는 열들이 좀 있습니다. 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열 에너지 사용이 많이 하고 있고요. 화학, 제지, 식품 이런 산업 공정에서 열 에너지 사용이 많습니다. 산업체에서도 그 버려진 열을 활용하는데 다방면의 방법을 찾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려진 열들을 활용해서 쓸모 있는 열로 바꾼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가 히트펌프가 되겠고요. 그 히트펌프가 설치하는 산업 공정이나 설치 현장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고객한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산업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은 산업이기도 해요. 그 종이를 건조하면서 쓰는 열 에너지 중에 한 40% 정도는 폐열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를. 밖으로 나가는 요 폐열을 히트펌프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영역의 기술을 가지고 다시 스팀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산탄소 배출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열 공급 체계를 이산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면과 동시에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기술은 앞으로도 또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에 가깝습니다. 이건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험하는 이 모드로만 해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 8억 정도의 연료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고요. 연간 한 25억 정도의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장점이 확실한 히트펌프.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또 LG전자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LG전자는 기존에 저희가 2011년부터 이미 주거용 히트펌프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확대를 해왔습니다.
고객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자사가 타사 대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냉방, 난방, 온수 공급, 통합 솔루션에 대한 기술력은 저희가 그래도 좀 독보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히트펌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압축기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제어 기술에 대한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L전자 아니면 국내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좀 따라오기 쉽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들한테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줄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